반갑습니다. 제48회 FAT 2급 A형 이론시험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회계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크게 회계는 세 파트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재무회계는요,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지금 3번도 보시면은 투자자가 합리적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1, 2,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처럼 종업원의 업무 배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회계니까요. 회계는 1, 2, 3. 4번은 인사하고 관련이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다. 다음 문제. 자, 2번 항공상사 직원들에 관한 회계 처리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결혼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축의금, 복리후생비 맞죠? 우리 회사 직원은 복리후생비, 상대방 거래처는 접대비.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원 수강료 지원 금액은 그렇습니다. 교육훈련비가 되겠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야유회에 지출한 다과비 맞습니다. 직원과 관련된 거는 복리후생비로 가자. 이때 4번에 보시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는데 이때 문제에서요. 직원 거면 이해수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했을 때 그때는 복리후생비 이렇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에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그랬을 때 회사에서 부담한 얘기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낸 건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일단은 4번이 확실히 틀렸죠? 그래서 직원과 관련된 부분 예수금 아니면 복리후생비가 나와야 되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설명을 한번 볼까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에서 본인 부담부는 예수금 그렇습니다. 회사 부담부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4번이 틀렸다. 3번 다음과 같은 거래 요소에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 찾아볼까요? 일단 자산이 증가를 했대요. 그렇게 하고 부채가 증가한 건입니다. 자, 1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벌써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1번 거를 결합관계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은 지금 보시면 와우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40. 자, 찍어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대변 쪽으로 상품 매출 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외상 매출금 자, 이러다 보면은 외상 매출금은 자산 증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보실 수 있겠다? 수익 발생이 되겠죠. 벌써 1번은 아니구나. 자, 2번입니다. 종업원 급여입니다.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업원 급여는 대변에 현금 지급했어요. 그랬으면은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 다음입니다. 3번. 은행으로부터 5천만원 차입했습니다.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대요. 오케이. 자산이 증가했군요. 보통예금 증가했고요. 대변 쪽에는 차입금입니다. 부채죠. 부채 증가. 답은 3번이군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단기 차입금 2천만원과 이자 120만원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으면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부채죠. 부채가 차변 쪽으로 왔으니까 감소. 이자 비용이 발생했고요. 이자 비용이라는 것은 비용 발생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대변 쪽에는 뭘로 지급했다? 현금 해서 현금은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어디 둘 데가 없어요. 3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도 보고 갈까요? 해서 보시면은 3번이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차입금 해서 차변의 자산증, 대변의 부채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이 보여요. 기부금 되겠습니다. 기부금. 자, 우리 매출채권 하면은 매출채권은 뭘로 보시면 된다? 자산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그리고 미지급금 하면은 부채, 성급 비용이면요. 이거는 앞에 성급이 자산입니다. 뒤에 비용 붙었다고 4번 찍으신 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요.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 아닌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다음은 항공상사의 건물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건물의 취득 원가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 건물에 이 구입금액 들어가죠. 거기다가 구입시 중개 수수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취득세
구입할 때 딱 한 번 내는 이 세금 또한 건물 속으로 집어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고로 1억하고도요 750만원. 답은 3번이다. 이때 건물 구입하고 난 후에 납부하는 화재 보험료는 넣으시면 안 돼요. 해서 원가에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구입 후 거는요. 그래서 구입 전에 구입할 때 들어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플러스. 구입한 이후 거는 보험료로 처리하셔야 되니까요. 건물의 취득원가는 될 수가 없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계 기본 과정으로 옳은 것. 일단 회계순환 과정에 있어서 기말결산 정리를 하는 근거가 된다. 자, 기업 실체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에 대해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보이고 있어요. 뭐가요? 이 문제가 보이면서 답도 보여요. 존속기간 이렇게 보시면 기간, 일정한 기간, 각 기간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말결산을 한다는 거는 1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서 보고하는 것이니까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7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1월 1일 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25만 원 있었군요. 그렇게 하고 4월 12일 날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매출채권 15만원 회수 불능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번 문제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지금 보시면요. 충당금이 25만원 있었는데요. 중간에 4월 12일 날 파산으로 인해 갖고 15만원 써먹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건 10만원. 답 1번이죠. 그래서 4월 12일자 분개를 해보시면은 매출채권 15만원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적으로 매출채권 해서 받으러움하고 예상매출금하고 15만원 빼시고요.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대손 충당금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 쪽으로 대손 충당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5만큼 써먹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항공의 단기매매증권 취득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단기적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이 주식을 구입했는데요. 1000주를 한 주당 12,000원씩 구입했습니다. 자, 이때요.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선 좀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1000주 곱하기 12,000원씩 계산하셔가지고 금액은 1,200만큼 쓰셔야 됩니다. 이 매입 수수료 부분은요. 쓰시면 안 된다. 이 매입 수수료는 945번. 이죠. 해서 수수료 비용,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는 비용으로다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하도 초단타를 많이 치다 보니까요. 그때그때 바로 비용 떨어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다. 오케이. 9번 다음은 개인기업인 항공상사의 사장과 과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계처리 옳은 것. 김 과장 우리 아들이 한국대학교에 합격했어.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등록금이 500만 원이나 필요한데 회사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납부해주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요. 인출금이죠. 인출금 해서 문제를 보시면요. 2번이군요. 잠깐만요.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납부해주게. 답은 3번이군요. 교육훈련비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 보통예금. 그래서 답은 너무 문제를 쉽게 봤죠.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고 차변에 인출금. 그래서 결론은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너무 왔다 갔다 했죠? 자, 해서 인출 그렇게 하고 보통예금.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유동부채가 나타나는 거래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1번 현금 3천만 원을 6개월 만기로 차입을 했다.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6개월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동부채가 맞고요. 그리고 비품 50만 원을 구입하고서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해요. 이것도 미지급금이니까요. 이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도 유동부채가 되겠죠. 하나씩 보시면요. 1번은 단기 차입금, 2번은 1개월 후에 지급한다. 미지급금. 그리고 하고 3번 상품 70만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7만원 현금 지급했다. 이 답은요 3번이네요. 여기 선급금이잖아요. 매입하기로 하고 미리 준 거. 이건 부채가 아니고 이건 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분 해가지고 이거는 미지급금이니까요. 기말현재 사무실 월 임차료 미지급분 100만원을 계상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선급금은 유동부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자, 1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등식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잘 보시면요. 요 문제에 있어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 하면은 자본이 만들어지죠. 오케이, 맞아요. 그리고 2번이 좀 이상하네요. 2번이 어떻게 고쳐주셔야 되느냐. 2번을 고쳐주실 때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하고요. 유동자산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자산으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유형하고 무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번이 틀렸어요. 그렇게 하고 부채는 유동부채 그렇습니다.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하고 그래서 이거는 부채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요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영업이익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영업이익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매출액에서 이런 문제도 너무 어렵게 가지 말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액에서 그 다음에 빼야 될 것들 매출 원가 빼셔야 되겠고요. 광고 선전비, 복리후생비까지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자 비용은 영업 외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임대료 수익 같은 경우도 영업외 수익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5천만 원에서 빼주실 거는 3,500하고 500하고 300하고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4,300만큼 빼셔야 돼서 답은 700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2번. 굳이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13번. 다음은 항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2021년도 결산시 계상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이 방법이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쓸 건지 이 부분 확인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내용 연수하고 잔존까지 해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2021년도입니다. 정액법 상각이기 때문에 내용 연수 분해, 내용 연수가요 5년이고요. 5분의 그 다음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가 550만큼에서 잔존 50만 원을 빼시면 되겠네요. 일단 빼가지고 나온 금액이 500입니다. 500. 그 500만큼을 5년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해서 1년에 1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려고 그랬으면 뭐 결산 1년에 2번이다. 뭐 이런 문제를 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1년 거 아무 말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 해서 100만 원만큼을 감가상각 시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14번. 가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요. T계정을 쓰시면 조금 수월하죠. 이렇게 T를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T계정을 딱 넣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요 부분에 외상매출금 외출이 딱 써주시고요. 그래서 외출계정 차변에는 기초를 남기시고요. 자산이니까 기초를 쓰시고 여기 차변에 발생금액 쓰시는 거고요. 대변 쪽에다가는 여기서 회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기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회수금액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구하시는 문제가 되겠고요. 기초는 100이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만큼 100 됐죠? 그렇게 하고 발생은요. 얼마만큼? 310만큼 해서 310만큼 그 다음에 여기 기말은요. 150이라고 돼 있어요. 150 해서 150만큼 썼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합계를 구하시면은 요 부분에 들어가는 합계 부분이 여기가 지금 100하고 300하고 해서 계산해 보시면요 410만 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410만큼 고로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항상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410만큼이지요. 고로 여기서 150을 딱하니 빼주시면은 150 빼보니까요 얼마가 돼야 되느냐 260만 원만큼이 결국 회수금액이 되겠네요. 260만큼을 쓰셔야 도합 합쳐갖고 410만 원 나오니까 답은 260만 원 되겠습니다. 2번이요. 260만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T계정을 그려갖고 해주시면은 참 정답이 똑 떨어지겠죠.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딱 봐도
이 문제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했대요.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나머지 사무실 컴퓨터 부품 교체, 기계장치 수리, 타이어 교체 이런 부품이나 수리나 타이어 교체는 수익적 지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 없이 이번 시험 잘 보셨을 걸로 기대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